예,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3절부터 기업가 정신에 관련된 연구의 흐름과 개념 정립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다양한 학습자들을 만나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 아니냐, 사업가, 뭐 관리자, 뭔가를 설립한 사람, 기획하는 사람 이런 바운더리 내에서의 개념들이 많이 제시가 됩니다. 전혀 틀린 답변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설립자와 기획자, 관리자, 사업가 등등의 개념은 어떤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이한 점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기업가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이제 역사적으로 문헌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가의 개념을 좀 살펴보면은 18세기 이전의 고전 경제학에서는 상인이라는 의미의 그 당시에는 이제 상거래가 주된 경제 활동 아니었겠습니까? 큰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실업가, 고용주 혹은 소유주로 사용이 되다가 프랑스의 경제학자 깐띠옹이 처음으로 앙트레프레너, 이 기업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아까 앞절에서 차익 거래를 통해서 확실한 가격에 물건을 사서 불확실한 가격에 되파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 이런 개념 설명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기업가를 이해하고 있다,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기업가들이 많은 개념화되었는데요. 먼저 기업가는 위험 관리자로서 위험을 감수함으로부터 오는 이윤이 아닌 희소한 노동력에 대한 임금을 받는 존재라는 개념이 제시됩니다. 세이란 학자인데요. 세이란 학자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가의 이윤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가나 사업가는 위험 감수함으로써 프로핏, 이윤이 발생되고 그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업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세이는 그것보다는 그런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은 누구나 하는 것이다. 대신에 희소한 노동력, 즉 내가 기업가라는 어떤 포지션에서 나의 노동력을 기업 활동에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노동력은 희소한데 그거에 대한 임금을 받는 존재가 바로 기업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슌페터, 우리가 사실 이 기업가 정신을 이해하거나 기업가를 이해할 때는 슌페터의 개념을 많이 이해해야 합니다. 뒤에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슌페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가는 제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뉴 컨비네이션, 신결합을 수행함으로써, 아까 다른 학자가 생산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으로 신결합을 수행함으로써 시장의 변화를 갖고 오는 혁신가다. 신결합을 수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 시장의 변화를 갖고 와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노베이터스, 혁신가로서의 포지션이 기업가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뒤에서 한 번 더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슌페터는 과거의 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혁신성을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또 이거까지 하고 슌페터의 개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또 시장 경제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쾌락주의적 존재가 아니라,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기업가는 수익을 추구하고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방향성은 그쪽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슌페터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경제적 동기 외에 기업가가 기업 활동을 하고 조직을 구축하고 창업하는 이유가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업가가 되면 보다 근로자들보다 높은 포지션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승리의 기쁨. 기업가가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놨을 때 이것들이 좋은 호응을 얻는다면 기업가는 승리의 기쁨을 가져간다. 또 비슷한 개념으로 창조의 기쁨에 의해 동기화된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게 슌페터의 얘기입니다. 잠깐 슌페터의 이론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슌페터가 기업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더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호황과 불황은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제의 어떤 구조를 보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호황과 불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맨날 호황만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때로는 불황도 있고 호황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황이 지속될 때 빨리 호황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황이 지속되면 국민들은 고통받고 그로 인해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고통을 받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황이 왔을 때 재빨리 호황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불황 시 호황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내려왔을 때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노베이션. 혁신이 뭡니까? 여기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 그래야지 쇠퇴하는 것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했을 때 그로 인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혁신은 누가 하는 거냐? 정치가가 하는 거냐? 군인이 하는 거냐? 아니다. 혁신의 주체는 앙트레프레너, 기업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업가는 슌페터가 여기서도 얘기하다시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경제적 동기와 목적으로 혁신을 하고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불황기에 접어든 경제 국면을 재빨리 호황기로 끌어올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앙트레프레너고, 그런 가운데 이 앙트레프레너는 권력 획득의 기쁨, 승리의 기쁨, 창조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슌페터가 말한 기업가의 정의이자 기업가의 역할입니다. 이게 벌써 1900년대 초반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고 또 기업가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한 개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도 드는데,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개념의 기업가에 대해서 어느 의견에 동조하는지 본인만의 어떤 논리 그리고 이를 상대방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된다라면은 충분히 누구나 납득하겠죠. 더 나이트는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아비트레이터,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이 발생됐을 때, 즉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을 때 시장에 더 많은 기업가가 들어가고 또 그와 관련된 수량을 맞추기도 하고, 반대로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격을 떨어뜨린다든지 생산활동을 다른 데로 바꾼다든지 이런 중재자 역할, 그래서 시장의 가격의 안정화를 이루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 또 커즈너와 슐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경제적 기회에 적응하는 위험 감수자로서, 그렇죠, 경제 체계의 균형을 갖고 오는 존재다. 이 부분은 앞서 말한 다른 학자들과 비슷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가는 드러커죠. 우리 이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피터 드러커가 또 중요한 얘기를 했죠. 변화에 반응하여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이 앙트레프레너, 기업가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지? 우리 세상은 끊임없이 이 순간도 변화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른 사람들은 변화를 그냥 관찰하고 방조할 동안에 기업가는 뭐합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네? 반응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안에 기회를 찾는 사람.
바로 앙트레프레너, 기업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배달 앱 중에 대표 배달 앱이 배달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뭐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 김봉진 대표께서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남들은 스마트폰으로 돈을 쓰는 소비 활동을 할 때 나는 어떻게 하면 돈을 한번 벌어볼까? 이 관점에서 처음에 뭘 했습니까? 우리 예전에는 우리 젊은 분들은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젊은 분들은 그렇게 114 전화국에서 나온 두꺼운 전화번호 책을 보신 분이 많지 않을 텐데 옛날에는 이렇게 두꺼운 전화번호 책이 막 배포가 됐습니다. 그거를 다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는 작업을 하다가 아 이거는 무의미한 짓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언제 전화번호를 찾을까?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찾지? 아 그럼 주요 음식점 데이터를 넣자. 이게 배달의 민족 창업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우한 형제들이 만들어진. 즉 남들은 스마트폰 시장으로 변하는 시기에 그냥 방조하고 방관하고 아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편해지는구나 라고 할 때 반응해서 기회를 찾는 사람. 이게 바로 앙트레프레너, 기업가라는 것이죠. 이 피터 드러커가 말한 이 변화에 반응하여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의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게 기업 활동으로 혹은 창업 활동으로도 표출될 수도 있고 본인이 비창업가의 포지션에서도 남들보다 변화에 반응하여 기회를 창출하는 활동을 한다라면은 누구나 앙트레프레너, 기업가라는 타이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대학 교수입니다. 저도 우리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또 보다 좋은 어떤 연구물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지?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아, 기회는 이런 거구나. 포착한다면 나는 대학 교수이자 앙트레프레너 이 개념이 저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헤버와 링크라는 사람은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의 균형 상태에서 생산의 중요한 주체로서 가장 좋은 경제적 기회를 평가 이용하는 존재다. 또 티몬스는 참을성을 갖고 용감한 행위를 하는 사람. 아마 이 티몬스의 이 개념이 가장 직선적이면서 우리가 수용하기 좋은 개념인 것 같은데요. 이제 때로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제 기업가의 자질만을 좀 언급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또 케이손이라는 학자는 의사결정에 전문화된 개인, 즉 미래에 일어날 독특한 상황을 이용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사결정하는 존재. 이 의미는 이제 사업가로서 이제 기업가의 개념을 언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뭐 이 안에서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한 개념을 제시했지만 공통적인 것도 있고 또 뭐 상이한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에 동조하는지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강의를 들을 때는 어떤 교수자가 제시한 정보와 지식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비판적 사고, 우리가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하죠. 비판적 사고로 수용할 필요도 있고 때로는 크리에이티브 띵킹, 창조적으로 이를 진화시켜서 발전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해서 기업가 정신 연구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여러 학문 분야에서의 기업가 정신의 개념 등을 살펴봤는데 특히 이제 경제학에서 혹은 심리학에서 말한 개념은 기업가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개인의 특성적 접근법 관점에서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의 개념을 제시했고 많은 연구자가 다양한 형태로 개인의 특징, 기업가가 되는 개인의 특징을 제시했는데 제가 여기 볼드체로 써놓은 것처럼 성취 욕구, 뭔가를 더 많이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 위험 성향, 남들은 위험스러울 때 위험한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주저하거나 회피할 때 과감하게 도전하거나 내적 통제 위치, 내적 통제 소재, 상황 그리고 의사결정은 외부 환경 요인보다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또 아까 모험 성향하고 위험 감수 성향은 좀 비슷한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또 독립 욕구,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하려는 욕구, 자율성, 모험성, 진취성을 지닌 사람, 이런 특성을 지닌 사람이 앙트레프레너, 기업가라는 것이죠.
근데 우선 이 욕구들을 보면 이 욕구들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래서 가트너라는 학자가 후이전 앙트레프레너라는 논문에서 누가 기업가냐라는 논문에서 기업가적 특성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이러한 특성들을 모두 종합하면 기업가는 ordinary people, 일반인으로 표현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면서 특성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가트너가 그의 논문에서 이런 비판을 하자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그 논문이 인용되기도 하고 그의 주장과 이론이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가트너의 특성론은 가트너가 비판한 특성론은 그런 한계가 있지라고 하면서 그럼 무엇이 도대체 사람을 기업가로 만드느냐 또 기업가는 누구이냐라는 연구에 타고난 특성보다 중요한 것이 entrepreneurial process, 기업가적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타고난 것도 중요한 건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특성이 없는 사람도 기업가가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위험 감수성이 좀 부족하고 모험심이 좀 부족하고 진취성이 부족해도 기업가가 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수정된 개념의 이동이 이제 기업가적 과정에서 기업가는 어떠한 behavior, 행동을 하느냐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 안에서 개념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개인의 특성 갖고 기업가는 누구냐라고 정의하고 기업가 정신을 정의하기보다도 기업가가 되는 과정, 기업가적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특징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기업가 정신에서 더 중요하다라는 연구의 흐름이 1980년대 후반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기업가 정신을 20을 공부하는 이유가 만약에 기업가 정신이 타고난 특성이라면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런 걸 타고났기 때문에 혹은 나는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기업가적 특성은 이런 타고난 특질보다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기업가적 과정 행동을 디벨로핑,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공부하는 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기업가적 과정의 중요성을 파악하다 보니까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한 연구에서 하나의 공통적인 키워드를 찾아놨는데 바로 opportunity, 기회라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의 특성에 대한 이해보다 기업가적 과정에서 발생되는 특성을 파악했더니 기업가적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기업가들은 기회를 추구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예, 우리 선행연구의 학자들의 어떤 개념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스티븐스는 통제할 수 있는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자원에 상관없이 기회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 피터 드러커께서는 변화에 반응하여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이 앙트레프레너, 기업가다. 또 티몬스도 기회에 초점을 두고 총체적 접근 방법과 균형 잡힌 리더십이 바탕이 되는 사고 추론 행동 방식이다. 그리고 이제 셰인하고 벤카타라만 유명한 이 기업가 정신 연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입니다. 혹시 이론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두 분의 논문을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수익을 가져올 기회와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가적 활동을 하는 개인의 결합이다. 자, 여기서도 기회가 나오죠. 또 국내 논문들 좀 보면 우리 배종태 교수님의 논문을 보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는 방식. 우리 이제 스티븐슨의 개념과 좀 유사하죠. 또 우리 임영숙 선생님의 논문을 보니까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올바른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현재의 위기와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하고 도전과 창조 정신으로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발견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 좀 광의의 기업가 정신의 의미죠. 창업, 기업 경영을 넘어서 진취적 진로 수립의 관점에서 기업가의 역할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처럼 기업가 정신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과정적 특징, 개인의 특징이 아니라 기업가가 되는 과정적 특징을 중시하는 접근에 관한 다양한 연구자들의 생각을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opportunity, 기회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강의 제일 앞전에 기업가 정신학 혹은 창업학이 다른 여타의 학문 분야와 독립되기 위해서는 다른 여타의 학문 분야에서 소위 터치하지 않는, 중복되지 않는 뭔가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opportunity, 기회가 다른 학문 분야, 기회를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이 다른 학문 분야와 차별화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기업가적 기회, 탐색, 추구 이 부분을 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감히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개념을 얘기하면서 제시하면서 기회를 제외하고 얘기한 기업가 정신의 개념은 소위 안고 없는 찐빵이다. 핵심이 빠진 거다. 그렇게 좀 감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기업가 정신의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개념,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최근의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을 파악하는 추세는 entrepreneurial process, 기업가적 과정에서 발생되는 특징을 중시하더라. 이는 조금 더 쉬운 말로 기업가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가는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다. 어떤 특성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기업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기업가가 주로 하는 일은 기회를 인지하고 남들이 찾지 못한 기회를 인지하고 때로는 세상에 없는 기회를 발굴 포착하고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잘 활용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이런 것들을 이러한 기회 인지, 발굴,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컴피던시다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업가 정신은 기회를 인지, 발굴, 포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이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다양한 선행 연구, 최근의 연구 흐름을 종합해서 내린 기업가 정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은 기회를 인지 포착하기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학과 사회학의 일부 내용을 수용한 것이고 또 기회를 활용하는 것,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영관리론이 좀 공부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학적 접근, 그리고 기업가 정신의 결과물의 가치를 판단케 하는 경제학적 접근, 여기는 경영학, 여기는 경제학, 이런 것들을 종합한 학제적 접근을 이룬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강의 제일 앞부분에 기업가 정신이 독립된 학문 분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학문 분야에 종속된 개념이 아니라 융합학문으로서 학제간, 즉 다학제간, 간학제간 융합학문으로서 기업가 정신을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 다른 기존의 학문 분야에서 주로 터치하지 않는 독특한 개념을 독창적인 개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개념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바로 기업가 정신을 역량으로 정의했다는 겁니다. 역량, 컴피던시. 여러분, 역량이 뭡니까? 역량?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능력과 역량을 조금 구분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능력은 약간 타고난 자질, 특성, 유년기에 형성된
그러한 속성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 인사조직학에서의 역량의 어떤 의미는 이런 거예요.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라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며 무엇보다 교육과 훈련에 의해 개선될 수 있는 지식, 스킬, 기술, 태도의 집합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개념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역량은 IQ나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게끔 하는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량이라는 것은 특정한 상황이나 준거에 따라서 내가 역량이 있으면 그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직무를 잘 수행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능력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향상되거나 보완되기가 좀 어려운데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역량은 그것보다도 훈련과 개발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가 정신은 뭡니까? 이런 기회, 인지, 발굴,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라 그랬죠? 이것은 개발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업가 정신을 우리가 학문으로서 학습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업가 정신이 역량으로서 갖는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면 역량은 조직 목표 달성과 연계하여 뛰어난 직무 수행을 보이는 고성과자의 차별화된 행동 특성이다. 그렇죠. 어떤 특정 직무에서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성을 모아봤더니 이런 역량이 있다. 그리고 능력의 개념은 개인이 보유한 자질에 초점을 맞춘 거라면 조직은 성과 창출을 위한 자질이다. 그런 차이가 좀 있고 또 방금 전에 기업가 정신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죠. 기회를 인지, 발굴,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다라고 제시했는데 이 개념은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우리 경영학의 구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피터 드러커가 제시한 대로 기업가 정신은 직관이 아닌 우리가 사실 기업가 정신 하면은 이 정신이라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번역 때문에 직관, 멘탈리티, 어떤 마인드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인드셋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개념과 이론의 토대에 놓여 있기에 교육과 훈련으로 함양될 수 있다는 관점을 수용하며 지지될 수 있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맞죠? 기업가 정신은 역량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을 타고난 어떤 자질로 볼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어떤 부분에서 기업가적 역량 혹은 기업가 정신이 부족한지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수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기회를 어떻게 교육과 훈련 내에서 인지,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인가가 핵심이 된다는 것이죠. 또 이것이 정립되어야 기업가 정신이 연구 및 학문 분야로서 독립성을 지니고 그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교육 혹은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의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보면 뭐 좋은 커리큘럼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또 필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스킬을 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그린다든지 혹은 고객 발굴을 위한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을 학습한다든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기회의 관점을 어떻게 내 스스로 만들어낼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의 함양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기업가 정신의 의미를 조금 어휘 의미론적 관점에서 제시하면 우리가 이제 기업가 정신의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여기 있다시피 앙트레프레너십 혹은 뭐 엔터프레너십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어떤 발음이든 맞는데 이 단어의 어원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먼저
이 앙트레프레너십은 앙트레프레너와 10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죠. 앙트레프레너는 프랑스어 앙트레프란드레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우리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앙트레프란드레는 개시하다, 착수하다, 위험을 감수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게 뭐 사업을 당장 시작해라, 경영을 잘해라 그런 의미도 확대 해석하면 있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를 선제적으로 시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앙트레프레너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또 쉽이라는 단어 우리 전미사로서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컨디션, 캐릭터, 스킬 이런 뜻이에요. 기술, 조건, 특징.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뭡니까? 기업가 정신, 앙트레프레너십은 무엇인가를 착수하고 개시하는 기술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겠죠. 착수하고 개시한다는 것은 이제 기회 포착이 전제가 되어야겠죠. 기회에 대한 포착과 이해 없이 뭔가를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에 내린 정의와 우리가 어휘론적 관점에서의 기업가 정신의 의미는 연결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비판론도 좀 있어요. 기업가 정신의 개념, 즉 앙트레프레너십을 이제 기업가 정신으로 한글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된 이유가 이 앙트레프레너십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우리 기업가를 한자로 이렇게 쓰죠. 세울기에 업업자를 써서 기업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음을 그대로 따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됐는데 이런 한자를 쓰다 보니까 기업가 하면 이제 사업가 비즈니스와만 연결되는 개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가 정신의 이런 여러 앞에 선행 연구 또 어휘 의미론적 관점은 창업 유무, 사업 유무와 상관없이 뭔가를 기회를 포착해서 시도하는 모든 개념을 우리가 기업가 정신의 개념으로서 확대한다라면은 한자도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세울게 업업자를 쓰는 게 아니냐 일으킬기에 업업자를 써서 제가 한자를 너무 못 썼네요. 예, 죄송합니다. 일으킬기에 업업자를 써서 이런 기업가로서 기업가로 이해한다라면은 여기서는 뭔가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사람,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 그렇다면 사업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혁신, 가치 창출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의 기업가 정신의 의미도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기업가 정신에서 앙트레프레너십을 기업가 정신으로 번역하니까 기업가는 기업가의 정신이다. 창업이다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번역하지 말고 앙트레프레너십 그렇게 쓰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좀 발음이 좀 어려운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렇게 한자로 설명드린 건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가 정신의 기업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경제학자 슌페터의 정의는 꼭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기업가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신결합을 수행하는 주체, 새로운 결합을 수행하는 주체인 반면에 자본가는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 그렇게 기업가와 자본가의 개념을 좀 구분을 했죠. 기업가는 새로운 생산 요소의 결합을 통해 혁신을 만들어내는 사람. 자본가는 본인의 자본을 투입해서 때로는 그것이 더 크게 보상받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투자를 했는데 결과물이 좋지 못했을 경우에는 모든 자본금을 날릴 수도 있는 그런 주체. 그 개념으로 슌페터는 또 제시를 했고요. 또 기업 발전의 원동력은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과 시장 동태성에 대응하는 기업가의 혁신적 행동이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 기업가는 이윤 추구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또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혁신적 행동이
기업가의 역할이자 의미다 라고 제시를 합니다. 예, 또 새로운 결합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기업가로 칭하면서 창조된 기업을 단순 순환적으로 경영해 간다면 기업가가 아니라 관리자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거 중요한 얘기죠. 모든 창업가 그리고 사업가가 기업가냐라는 관점에서 슈페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신결합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기업가다. 그리고 이미 창조된 기업을 그냥 순환적으로 반복적으로 루틴하게 매니지먼트만 잘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매니저다. CEO라고 모두 기업가는 아니다. 이 개념을 슈페터가 이미 1930년대에 좀 제시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오래된 내용이고 슈페터 하면은 뭐 경영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반드시 알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도 이 슈페터의 개념이 잘 이렇게 확산이 안 된 것은 좀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우리가 다음으로 이해할 것이 이제 기업가적 지향성, 우리가 EO라고도 표현하죠. Entrepreneurial Orientation인데 이제 기업가 정신은 1차적으로 우리가 기회를 인지, 발굴, 포착하는 어떤 개인의 역량이라고 정의를 했다면 그러한 역량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기업가 정신의 구성 개념 항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총 이 자료에서 5가지 개념을 좀 제시했는데요. 이 기업가 정신 연구에서는 구성 개념이 이렇게 앞에 보이는 이 3가지 혁신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 이 세 가지가 주로 받아들여지고 뒤에 이제 경쟁적 접근성하고 자율성이 있는데 이 2가지는 이 앞에 3가지와 중복되는 요소들이 많아서 생략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업가 정신을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성입니다. 혁신성은 뭐냐?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입니다. 근데 조금 정리된 표현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슈페터에 의해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새로운 것을 도입, 결합해서 기회를 창출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것이죠. 또 좀 전에 앞에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슈페터는 이러한 새로운 결합을 수행한 경우에만 기업가다. 즉 이미 창조된 기업을 루틴하게 관리하는 사람은 기업가가 아니라 관리자다 라고 하면서 혁신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서 이제 또 혁신성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창조적 파괴 개념이 있는데요. 이 개념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혁신은 그냥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깨고 나와야 된다는 것인데 한 번 더 설명을 향후에 드리도록 하고요. 2번째가 이제 위험 감수성입니다. 즉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적 기회를 추구하려는 성향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라는 것이죠. 저 위험 감수성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위험을 회피합니다. 싫어하죠. 근데 위험 감수성이 높은 개인은 그 위험을 통해 얻어지는 기대 효과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 calculated 리스크라고 그래요. 계산된 위험이라는 거예요. 위험한데 내가 이 위험을 극복하고 뭔가 얻어내면 훨씬 더 큰 보상이 있을 거다. 보답이 있을 거다. 성장이 있을 거다. 그렇다면 그 위험을 테이크한다. 이게 바로 이제 위험 감수성의 의미라는 것이죠. 또 3번째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소는 프로액티브니스, 진취성이라는 겁니다. 진취성은 도전 정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기업가의 노력으로 경쟁에 뒤처지지 않고 선도자의 이익을 얻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하는 선제적 대응성 및 기업가적 기회를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인 접근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게, 진취적으로, 선제적으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취성이다. 예, 이제 기업가적 지향성을 이런 3대 요인으로 구성 개념으로 제시하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 두 가지를 더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가 바로 경쟁적 접근성입니다. 말 그대로 경쟁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여 시장에 진입하고 가급적 초기에 시장을 점유 장악하려는 성향이다. 그래서 기업가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합니까? 저가 전략을 구현한다든지 때로는 경쟁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순간적으로 이익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적자 보면서도 팔 때가 있죠. 또 과감한 투자를 통해 경쟁자를 이기고자 하는 노력. 마지막 구성 개념이 자율성입니다. 기업가는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이죠. 하나의 상상력이나 아이디어를 통해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헤쳐나가는 데 있어 한 개인이나 팀의 독립적 행동이다. 즉 뭔가를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은 무한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가운데 그걸 풀어가는 방법에 본인만의 자율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독립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자율성은 내 맘대로 하는 것? 그렇게만 이해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과가 안 나오거나 결과가 안 나오면 의미가 없다. 어떤 성과와 결과를 딱 추구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적으로 자율성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걸 잘 성취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자율성이다 하는 겁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하나 더 봐야 될 게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또 추가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이렇게 기업가 정신의 개념과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면 많은 분들이 리더십과 좀 혼돈된 형태로 이해하는 경향을 종종 목격을 합니다. 뭐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이 영상을 통해 공부하는 여러분들이라면은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학문적 성숙성이 있다라면은 이 영상을 여러분이 청취하는 목적을 또 하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학자들은 기업가 정신은 특정한 맥락에서 리더십의 일부라고도 주장합니다. 근데 슌페터는 기존의 것을 관리하기보다 혁신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미 제시했기 때문에 이 기업가 리더십과는 구분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뭔가를 구분하려면 어떠한 척도에 의해서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리더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리더십에서의 비전은 뭡니까? 우리 리더십을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비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마 이렇게들 다들 얘기를 할 거예요. 하위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주요 구성 요소다. 조직에서 비저너리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미래의 희망과 꿈을 실어줄 수 있는 영감을 주는 것이다. 왜? 뭐를 위해? 성과를 위해. 이게 리더십에서 바라보는 비전이에요. 리더십에서는 하위자들에게 영감을 줘야 된다. 기업가 정신에서는 비전의 개념을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전의 속성과 내용은, 그러니까 비전은 우리가 비전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간결하고 명확하고 때로는 추상적이고 도전적이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비전의 속성이죠. 또 내용은, 또 비전의 내용이라는 건 뭐예요? 비전은 항상 성장을 추구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벤처 성장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하위자들은 몰입, 참여, 그리고 전문적이며 의미 있는 미션을 통해 동기부여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에서 비전을 바라보는
개념인 거예요. 즉 리더십에서의 비전은 하위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개념인 반면에 기업가 정신에서의 비전은 벤처 성장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위자에게 영감을 주고 안 주고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고. 유사한 개념이 있지만 약간 방향성이나 포인트가 좀 다르면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향력의 관점에서 리더십은 왜 정의는 이렇죠? 다른 사람에게 목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합리적 설득을 위해서는 때로는 위로, 상향, 때로는 아래로, 하향, 때로는 외부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리더십이 잘 활용된다라는 것이죠. 리더십이 다른 사람의 목표에 때로는 위로, 아래로,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개념이면 이 기업가 정신에서의 리더십은 기업가는 기회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 자원을 수집한다. 이 행위가 합법적이고 기업가의 가치와 수요자의 필요에 부합할 때 합리적 설득 및 고무적인 호소가 효과적으로 작동된다라는 겁니다. 기업가는 이제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자원을 수집하게 되죠. 근데 그런 자원을 수집하는 행위가 기업의 가치, 또 수요자의 필요, 이것이 정확하게 맞떨어졌을 때, 좋은 콤비네이션을 이뤘을 때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에서 바라보는 영향력은 이거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리더십은 주변에 어떤 리더가 영향을 미치는 것, 이 자체의 개념이라면 기업가 정신은 그런 리더십은, 영향력은 기업가의 합법적인 활동과 그 활동이 수요자의 니즈에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졌을 때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둘의 개념을 나눠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혁신 창의성 맥락에서의 선도입니다. 먼저 리더십은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전술을 사용하기 위해 기술적 전문성과 창의성을 필요로 한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성과 창의성은 목적과 필요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에서 바라보는 혁신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전문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이유는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근데 기업가 정신에서의 리더십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용도로 혁신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업 활동 그 자체라는 거예요. 뭡니까? 아이디어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구조화하고 아이디어를 증진하는 거. 그거 자체가 혁신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든 안 미치든 건 소용이 없다. 의미가 없다. 이게 기업가 정신에서의 혁신 창의성의 의미입니다. 플래닝, 계획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활동을 조정해야 하고 조정해야 하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환경에서 계획은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리더십에서의 계획은 어떤 사람이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역동적인 환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 계획이 중요하다. 기업가들은 기업가 정신에서의 계획은 기업가들은 전략적 선택을 위해 미래 행동에 대한 정신적 시뮬레이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된다. 그래서 리더십에서는 구성원들, 하위자들의 성과 창출을 위해 계획이 중요하다라면은 기업가 정신은 구성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전략적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한번 미래 시뮬레이션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계획이 중요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만은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워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면 충분히 구분이 됩니다. 전반적인 맥락은 우리가 리더십 개념 그 자체예요. 뭔가요? 리더가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때로는 비전도 필요하고 영향력 그 자체도 필요하고 창의성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하다라는 게 리더십의 개념이라면 기업가 정신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문제는 두 번째 문제야. 비전이 필요한 이유, 영향력이 필요한 이유, 혁신 창의성이 필요한 이유, 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기업 활동 그 자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라는 것이 바로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차이점이 좀 있고요. 한편 여러 가지 공통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리더십은 우리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이미 고대 여러 문헌들에서 다 리더십이 등장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인류가 뭐 어떻게 탄생됐는지는 여러 학자들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지만은 처음에 누군가가 만들어지고 2명이 되고 3명이 되는 순간부터 그 중에 한 명의 리더를 뽑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은 공통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다. 근데 많은 모델을 갖고 있지만 학문적으로 체계를 잡은 것은 의외로 20세기 들어서다. 1900년대 들어서 리더십이 학문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네, 리더십의 개념은 이런 말이 있어요. 리더십의 개념의 수는 리더십의 개념을 정의한 학자들의 수에 비례한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이러한 리더십의 특성은 기업가 정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화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쉐넨 벤카타라만 학자가 이 기업가 정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학자들인데 기업가 정신 연구에 대해서 뒤죽박죽된 연구에서 폭넓게 이름 붙여진 상태다. 그만큼 개념 정의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또 다른 학문 분야와 어떤 연관성, 그리고 독자성, 독립성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좀 제시를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은 그 개념, 도메인에 있어서 혼란과 혼재가 있지만 연구 방법과 실용적 개념에는 차이가 있다. 이건 아까 전에 이제 두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의 개념 구분 화면에서도 좀 말씀드린 내용인데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먼저 특성론적 접근에서 리더십은 친절함, 업무적 동기부여, 감정적 균형, 우월성, 윤리적 행동, 창의성, 용기 등으로 설명이 된다. 근데 기업가 정신은 이런 리더십은 이런 개인의 성격, 특성을 얘기하지만 기업가 정신에서는 특정 성격 변수를 식별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업가를 다른 그룹과 구분하고 새로운 조직 설립을 가정하기 위함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리더십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친절해야 돼. 또 업무적으로 다른 사람을 동기부여시켜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 감정적으로 균형이 좀 있어야 돼. 때로는 우월해야 돼. 윤리적 행동을 해야 돼. 창의성과 용기가 있어야 돼. 라고 특성론적으로 이렇게 리더십을 설명하지만 기업가는 뭐 그런 개념을 알겠어. 근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업가 정신에서의 특성론적 접근은 그런 기업가의 특성은 다른 기업가가 아닌 사람들과를 구분하게 하고 또한 이런 기업가의 고유한 특성은 뭐를 향한다? 새로운 조직의 설립을 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도움이 되는지. 이를 위해 기업가 정신에서 말하는 개인의 특성은 성취도, 통제, 위치, 위험, 감수성, 모호성에 대한 내성. 뭡니까? 모호성에 대한 내성. 어떤 사람은 모호한 환경을, 애매모호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의사결정도 못합니다. 피합니다. 근데 기업가는 그거에 대한 내성이 있어서 모호하지만 과감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 특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개인의 다양한 특성이 성과에 미친다는 영향을 관점에서 리더와 리더십의 특성이 연구되었다면 기업가 정신에서는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특징으로 새로운 조직을 꾸려간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